제가 레벨 3에 2번부터 가겠습니다. 2번이구나. 네, 2번은 너무나 이지하기 때문에 이게 레벨 3인가 싶은 문제라서 얘부터 먼저 갈게요. 2번. 얘가 나온 말이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냥 계산식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처럼 문제가 써 있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림 띄워놓고 풀게요. 이렇게 잡혀있는 문제가 돼 있고 각각에 대한 반지름식이 여러분 아마 프린트랑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조건이 O1과 O2의 길이가 R1 플러스 R2라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쭉 연결시킨 거를 그려보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I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여기 얘도 이렇게 그러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연결시켰을 때 얘 또한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R1, R2, R3 그럼 이게 중요해요. R1, R2, R3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R1과 R2와 R3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지금 각각 값에서 맨 마지막 박스 아래 R1이 1이야 라는 값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R1은 1이고 R2는 1 곱하기 공비에 있으니까 공비 기항체가 대문자 R로 쓸게요. 공비는. 그럼 R3는 R 제곱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에서.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얘가 전체는 R 제곱인데 R에 1만큼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 거 길이가 R 제곱 마일이 나와요. 괜찮하죠? 자, 여기 길이. 얘 볼게요. 요만큼 얘 길이는 1 R 제곱. 그래서 얘가 R 제곱에 2R에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여기 GH의 길이가 20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야 피타네. 그렇죠? 요 식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만 쓰시면 문제가 끝나요. 실제 그거에 대한 R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피타식 한번 적어볼게요. 얘 값이 뭐냐면 요게 R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다음처럼 쓸게요. R 플러스 1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제곱이니까 4제곱 빼기 R 제곱 빼기 1의 제곱값이 뭐다? 20의 제곱인 400과 같아요. 전체 제곱한 4차식도 좋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얘를 먼저 합차로 놓고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그럼 합차식에 의해서 얘 뺀 값 더한 값 써볼 거야. 그럼 R 플러스 제곱에 더하기 R 제곱 빼기 1 하나 그리고 R 플러스 1 제곱 빼기 이렇게 된 거 하나. 요게 400입니다 라고. 그 다음에 안쪽 거 전개 연결시키시면요 얘가 2R 제곱에 2R 그리고 1 사라지니까 이렇게만 남고요. 요 뒤에는 R 제곱에 플러스 2R이니까 플러스 R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나? 이거 R 제곱이다. 큰일 날 뻔했다. 쏘리. R 제곱이니까 다시 얘가 2R에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에 쪽 값이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인수분해 묶어보시면 이제 결국 4배에 대하여 R 값에 R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400이 나와요. 그럼 얘가 결국 R에 R 플러스 1의 제곱값이 100인데 전개시켜 푸셔도 되고요. 살짝 느낌대로 넣어보시면 R 값이 4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R 값이 4 나오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넓이 각각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이 1, 그 다음이 4, 그 다음이 16이니까 각각 넓이 구해서 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3번을 풀게요. 1번이 제일 어려워요. 3번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3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복귀해서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전 아직 직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시험을 안 보나 보였어요? 네, 이번 주 일요일날 직보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에? 기말을 언제 봐요? 근데 기말은 똑같이 봐요. 와. 근데 문제 뭔지 알아요? 1학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늦게 오면 시험 범위 더 길어야 되는데 시험 범위 똑같아요. 그럼 거의 한 3주 남았겠네. 이제 기말 때 죽은 거지. 엄청 꼬였네요. 그쵸? 파이팅 해야지. 1학년이면 기말 파트가 어렵지 않나? 이제 공수원으로 바뀌어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원방을 안 봐요. 1학기 때. 아, 그래요? 1학기 때. 원방이 2학기 때 써. 2학기에 헬입니다. 2학기에 덕원여고예요. 아 맞다. 수학여행 막 수학에 문제가 나왔어 걔네. 그래서 자 일단 3번은 야 이게 풀이를 이렇게 보는 시야를 가져가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와 이거 어떻게 풀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나올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기에 이 문제가 여러분이 직접 먼저 풀어보고 당해보고 들어야 진짜 확 오거든요. 그러셔야만 해요 진짜 이 문제는. 그냥 멀뚱히 딱 들으면 조금 쉽네 하는 순간 다시 집 가서 까먹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풀이는 제일 베스트인 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베스트인 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그렇게 했지만 등차 등비인 거 상관없이 저는 계속 수열의 모든 범위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점화식으로 풀 겁니다. 점화식이라는 거는 n번째 항과 이웃한 항과의 관계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내신에 점화식을 세우세요 나오면 점화식을 세워서 뭐 a n번째 항이 누굽니까? 라고 구하는 방식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에서 얘를 구하세요라 나왔어. 점화식으로 구하세요라 나왔으면 주의할 점 절대 A1부터 출발하지 마세요. 이런 순간 식 세우기는 더 미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워요? 그러면 그냥 A n번째와 A n 플러스 1번째를 특정 지어서 이걸로 세우세요. 팁이에요. 나중에 레벨 2를 푸시거나 3를 풀 때 어떤 활용이 나올 거예요. 뭐 이제 그 비커에다가 물 넣고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 풀 때 첫 번째 항부터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봐야지가 아니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부터 요 첫 번째 길이가 5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첫 번째 길이가 ln이에요 라고 할게요. 그냥 n번째니까 ln이에요 라고 할게요. 자 여기 AD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의 길이는 3분의 2 ln이겠죠. 괜찮아요? 좋아요. 자 3분의 2 ln까지 왔고요. 그럼 그 다음에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 이게 그 다음 한 변의 길이야. 그 다음 거의 길이를 제가 얘를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l의 n 플러스 1번째라고. l의 n 플러스 1번째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림에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l의 n 플러스 1번째가 될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닮음이 보이시면 좋아요. 닮음. 이 삼각형과 얘가 닮음이죠. 이때 밑변과 높이의 길이비는 몇 대 몇입니까? 2대 3이에요. 그럼 얘도 2대 3이어야 돼요. 그럼 여긴 여기를 얼마일까요? 그치. 얘가 3분의 2의 ln 플러스 1번째가 돼요. 그럼 이제 식 써볼까요? 이 두 개 더한 게 누구야? ln이지. 그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ln은 3분의 5 ln 플러스 1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는 5분의 3의 ln이겠네. 따라왔어? 괜찮아? 자 이제 봐. 묻는 게 뭐였냐면 둘레의 길이를 an으로 한대. 둘레 길이 an. 그러면 얘였을 때 둘레의 길이 이렇게 써볼게요.
AN, n번째 둘레 길이는 LN을 4배 시킨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얘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에도 얘를 그냥 4배 시킨 거겠죠? 이렇게. 자, 4배 시켰을 때에도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비율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야?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얼마인? 아, 빨간색 안 느껴도 집네, 내가 이걸.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 값이 5분의 3인 등비 수열인 거야. 누가? 둘레가. 그 와중에 누구 구하라고? A 5번째 구하래.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한번 가는 거야. 첫 번째. 아, 그러면 첫 번째 둘레 A1은 뭐였다? 첫 번째가 5였으니까 그치? 5 곱하기 4니까 20이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일반항은 뭐다? 첫 번째 항의 공비 얼마인 거? 5분의 3인 거라고. 둘레도 5분의 3 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한 5번째 친구 누구다? 아, 여기 이렇게 안 썼네? 이렇게 써야지. 5번째 친구는 A1 곱하기 5분의 3의 4제곱이니까 A1의 값 20 해가지고 요거 전개시키면 돼요. 숫자 좀 크긴 커요. 네. 크긴 큰데 답이 이게 맞아요. 625에다가 20 곱하기 81 약분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지금 제일 간단히 푼 거거든요. 점화식 이용해서.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1번 갖다 다시 해주셔도 될까요? 좀 끝나고? 그렇게 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1번을 얼마큼 풀지 봐야 되거든요. 자. 제가 레벨 2부터 빌드업 해온 게 있으니까 잘 하실 걸 믿는데 지금 아마 약간 타이트하게 뛰고 와서 지쳐있긴 할 거예요. 우리 딱 마지막 관문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 완성을 지어봅시다. 빽빽.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 레벨 3의 1번입니다. 네. 후하. 제가 딱 여러분 시험 끝난 그 금요일날 거의 안 왔을 그날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날 제가 휴무를 좀 썼어요. 저도 나름 힐링이 필요해서. 그래서 원래 바다가 보고 싶어서 사람이 좀 지치면 바다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러 가려고 동해를 가야겠다 했는데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일까 보니까 연휴였죠. 그래서 나를 잘못 잡았다. 그래서 강원도를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바다를 포기를 하고 그러면 쌤은 그냥 뭔가 자연 경치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거든요. 영윤쌤은 오사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자연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사람 좀 한적한 데 가기 위해서 그냥 충청을 가기로 했어요. 충청도 나름 꽤 좋은 데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주와 부여도 마찬가지 경주처럼 문화재가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경주도 그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 한번 못 가본 쪽이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어릴 적에 봤던 그 문화재를 다시 한번 나이 먹고 보자. 이 느낌으로 여기를 갔어요. 가서 차가 좀 많이 막혔어요. 혹시 연휴 첫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일단 밥 먹고 그 다음에 야간 개장하는 것도 미리 검색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 보러 가면 되겠다 해서 간 게 일단 1차 부여였어요. 그러니까 부여 가니까 부여 쪽에 박물관하고 문화단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야간 개장하는 약간 경복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야지 하고 도착한 게 8시 됐는데 10시까지 거든요. 10시까지. 근데 딱 가는 길 앞에 아울렛이 있는 거예요. 분명 문화단지라는데 아울렛이 딱 하나 있어. 근데 너무 여기 이쁘게 돼 있는 거야. 한옥 느낌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쁘다 하면서 홀려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옷을 좀 사고요. 쇼핑을 하고 나오니까 9시였어요. 그래서 빨리 돌면 되겠다. 갔더니 이제 티켓 끊어준 사람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왜요? 돌기 힘들어요. 했더니 돌 수 있는데 좀 급하게 돌고 오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9시에 티켓을 끊고 얼른 갔다 오겠다. 끊어서 들어갔어. 근데 이때 쌤하고 쌤 짝꿍하고 커플하고 또 앞서서 좀 쌤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커플이 이렇게 해서 티켓팅해서 둘이 들어간 거야.
근데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야간개장인데 그 넓은 곳에, 그러니까 경복궁이야? 4명밖에 없는 거야. 사진을 찍는데 내가 그냥 파워 블로거야. 사람이 없어. AI 지울 필요가 없어. 그냥 찍는데 그냥 다. 그래서 쌤 아마 프사해놓은 게 거기서 찍은 거거든요. 와,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찍고 서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가 이제 크게 시간상 큰 대웅전으로 지나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저 끝에 불빛 쏘고 있는 탑이 있었어요. 탑.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위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쌤이 다음날 미륵사지를 가서 탑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탑은 굳이 이쪽에 보이는데 뭐 해가지고 여기 가보고 싶다. 여기 가자. 라고 해서 왼쪽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경비이 딱 막는 거야. 그래서 못 가요? 지금 얼른 찍고 올게요 했더니 갈 수는 있는데 저 지금 뭔가 체험활동 같은 거 하고 있어가지고 길을 막아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체험활동 뭘 하는 거지? 9시인데? 그래서 일단 갈 수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돌아가봐라 라고 안내줘서 제가 이제 옆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결국 여기 앞에서 진짜 입구를 막고 있는 거야. 여기 지나가야 위례성인데 목까지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뭔데 막고 있어? 그다음에 거기 앞에서 이제 안내를 해줘. 저희 약간 체험활동 중인데 여기 지금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싶은데 못 가냐 했더니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쉽다. 돌아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그럼 무슨 체험인데요? 하고 보니까 여기 저기 지금 민속촌처럼 집이 몇 개 있는데 이 집 몇 개를 둘러서 약간 탐방한 다음에 오는 방탈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하죠? 야, 방탈출이 폐쇄된 공간에서 문 잠수하고 하는 건데 오픈된 공간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새롭다. 해봐야겠다. 하는데 여기 앞에 두 글자가 약간 좀 저를 무섭게 했거든요. 안 보인다. 빨간색이. 여기 앞에 공포가 써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비주얼 보이잖아. 딱 보면서 잠깐 공포라고요? 민속촌인데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혹시 사람 튀어나오나요? 했더니 재미 요소를 위해서 들어가 계신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는 약간 귀신을 무서워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인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귀신은 좀 무서워하는 타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론 둘 다 무섭긴 하지만 1, 2순위 따진다면 내 방 침대 아래 귀신 있는 게 무서워요? 내 방 침대 아래 사람인 게 무서워요? 그건 또 사람인가? 그건 사람인가? 그러면 길을 가다가 마주친 낯선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저는 일단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저는 봤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중에 기회를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드릴 텐데 저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물론 사람은 무서워한다 하시면서 아니야. 저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 방 어두운 곳에 불을 켜야 돼. 스위치 앞에 사람이 서 있어. 그럼 제가 위협하면 돼요. 때리면 돼요. 근데 여기 앞에 귀신이 서 있어요. 못 가요. 어떻게 갈 거야 저기를, 그치? 그래서 이게 딱 테마가 살짝 그런 귀신 체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참 망설였는데 제 와이프는 반대거든요. 사람 무서워하고 귀신을 되게 안 무서워해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귀신은 별거 없잖아. 현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잘 본단 말이야. 귀신 영화 같은 걸. 그래서 그 옆에서 꼬셔가지고 하자라고 한 거야. 온 김에 해보자. 언제 또 해보겠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결국 들어가서 그 나중 얘기는 다음 해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제가 약간 여러분이 이거 지쳐할 것 같아서 약간 밑밥을 깐 거고요. 자, 이제 수업을 해볼게요. 자,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때 얘가 n번째까지 그러니까 즉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 SN 중에 가장 큰 수부터 다시 나열을 한대요. 그 말은 즉슨 얘가 큰 수와 작은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생각해볼까요? 공차가 그러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합이 제일 큰 값이 있어요. 네. 합이 최대값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공차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요게 좀 잡히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공차가 왜 음수냐? 반드시 생각해보세요. 공차가 양수면 항이 계속 커져요. 항이 계속 커지면 그 커지면 계속 더할 거야. 더할 때 SN은 무한히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뭐다? 공차가 0보다 작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약간 흐름상 이런 거겠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 4라 해봅시다. 그럼 얘 항은 10, 6, 2, 마이, 마 6 이렇게 갈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 SN 중에 제일 큰 건 누굴까요? 이 식에서 S, 3이 제일 크겠죠. 그쵸? 얘까지 합이 제일 클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이 S3이 제일 클 텐데 얘를 순서대로 다시 큰 수부터 쓴다 했으니까 얘가 이제 그러면 M1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큰 거 볼까요? 그 다음 큰 거. 자, 이 두 개 합한 건 16이고요. 여기까지 합한 것도 16이네요. 아, 잘못 세웠다, 식을. 일단 잡아주세요. 혹시 만약에 그럼 그 다음 작은 수가 16일 거 아니야? 그 16이 일단 얘라고 하자. 얘라고 해보자. 그럼 S2가 뭐냐? 얘가 M2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차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항을 조금씩 했을 때 그때 순서를 다시금 배열할게. 그 배열시킨 것 중에 제일 큰 놈이 M1이고 그 다음이 M2인데 그 둘의 차이가 2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그 차이는 1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세운 예시가 또 하나 좋은 게 있는 게 제가 쓴 거는 순서를 세워보고 보니까 지금 M2랑 또 여기 있는 요 합이 16으로 동일했죠. 네. 그쵸? 동일한 경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M2랑 M3는 같지 않다는 뜻이니까 확실히 차이 값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럼 이거 결국에는 S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가야겠네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적는 건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저는 S의 K번째를 일단 M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보다 작은 값이 조금 더 클 수 있을지 모르니까 SK를 한번 M2라 해보고요. 그 다음에 S에 K 플러스 1을 M3라 해볼게요. 랑 SK를 M1이라고 하고요. S에 K 플러스 1을 M2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혹시나 그때 그 다음 작은 거는 아마 혹시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놔볼게요. 그나마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온 거예요. 잘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놓고 풀이를 또 가셔야 돼. 하나씩. 그럼 이거 풀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미 여기서 한 절반 이상 포기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가지고 온 풀이가 아까 얘기했던 등차 수열이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했지. 그때 쌤이 어떻게 보는 것도 가져가셔야 했죠, 방금? 앞 시간 때? 이 2차식인 거를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맞아. 이걸로 풀면 그나마 이게 좀 편해져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좀 따라왔다는 가정하에 이제부터 얘를 2차 함수로 풀어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이거 쓸까? SN의 등차 수열 합식을 쓰면 SN은 2분의 N 2배의 A1 플러스 N 빼기 1의 D와 같습니다. 그럼 얘에서 N 제곱 앞의 개수는 2분의 D가 나와요. 즉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D인 건데 여기에서 우리 D 값이 음수다 라고 했으니까 최고차 개수가 음수 나와야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SN식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얘가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2차식은요. 이런 식의 모양이 돼요. AN제곱 플러스 BN. 다시 말해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꼴이 나와요. 그럼 얘가 근 자체가 0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와요. 어디까지. 자,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얘에 대한 식을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 써 있는 값을 보니까 처음으로 SN 값이 음수인 애가 21이래요. 그러면 처음 음수니까 이거 지금 합식이에요. 합식에서
음수부로 처음 나올 여기 있는 이 숫자가 21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0번째는 양수일까요? 0일까요? 요거는 둘 다 한번 보셔야 돼요. 0 안 된다. 그치. 이제 그 얘기해 줄게. 왜 안 되는지. 원래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처음 나온 게 얘예요 할 때는 혹시 이 S20이 0인가를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또 그냥 안 나온다고 풀 수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가 20이 딱 오잖아요. 이렇게 20. 그러면 12. 한 중간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10일 때가 제일 큰 합이겠지? 얘가 M1이거든? 그럼 그 다음 큰 합은 어디겠어? 9랑 11이겠지. 근데 이게 둘이 똑같아져 버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게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20번째 친구는 이 점이 아니고 어디 있어야 하냐면 20이 살짝 여기 옆에 있어야 돼. 자, 이제 이 살짝 옆에 있는 거를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 이 문제 진짜 잘 풀 수 있거든요. 자, 아까 20일 때가 축방 정식이 10이었죠. 20이 살짝 왼쪽으로 갔어요. 10은 축방보다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여기 검은색, 얘가 축방이야, 이제. 얘가 축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10이 조금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에도 10이 제일 높게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20일의 반띵도 10.5니까 20일이 요만큼 와봤자 10.5가 딱 여기 와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실제 10이 제일 높은 곳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 다음 높은 곳은 9일까요? 10일일까요? 12. 그치? 아, 좋아요. 이거 못 따라 엄청나 제가 어젯밤 얼마나 고민한 줄 알아요? 그 다음 작은 건 누굴까요? 그러면 9겠죠. 이게 함수값 위치로 오면 진짜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M1이 누구다고? 얘가 S10이야. M2가 누구야? 이게 S11이고 M3가 S9여야 돼. 그럼 이걸 이제 그거를 다시 얘기할게요. 괜찮아. 그거 걱정하고 왔으니까. 자, 여기서 얘가 20일 때 보자. 21일 때 21이면 축방식이 10.5겠지. 10.5면은 여기가 10이고 11일 텐데 둘이 같겠지. 근데 이것보다 21이 오른쪽에 있어. 그럼 함수가 살짝 이렇게 기울여야 돼. 이렇게. 그러면 10, 그 다음이 11이고 원래 9가 여기 아래에 있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그래서 살짝 옮긴 거기 때문에 9가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 괜찮아요? 그게 안 되면 2차식이니까 1차의 차이보다 이 y값 차이가 훨씬 크게 증가해요. 그것 때문에 다음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식대로 가져가시면 이제 얘가 M1이 S10에서 M2, S11을 뺀 값이 2란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11이 2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M2가 S11이었죠? 여기서 M3, S9입니다. 빼시면 A11번째 항과 A10번째 항의 합이 1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가 A11이 2였으니까 A10은 뭐다? 3이어야겠죠? 자, 이렇게 한 게 공차예요. 공차는 그치,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지금 나와 있는 요 값 따라서 이제 항 정리만 하시면 A1 값까지 구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A10이 3 나왔으니까 공차만큼 빼시면 될 거 아니야? 하여 답은 48이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하 우하 우하.